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시즌 1은 정보, 시즌 2는 경험, 시즌 3는 무성애와 말 대 전? 안녕하세요. 지각해서 뛰어와서 더워진 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보은님보다 더 지각해서 네 발로 걸을 뻔한 뚜벅초입니다. 네 발로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의 마음이 네 발로 걸었습니다. 저희가 지각한 사람 네 발로 걸어오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 2분 늦어가지고 그럼 걸어오셨어야죠, 네 발로. 제가 끝나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행복하네요. 주룩. 안녕하세요. 어제 중간고사 한 과목을 보고 내일 모레 글피에 세 과목이 남아있는 루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휴학해서 행복한 모카성입니다. 저 목코솜님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 처음 들으시지 않나요? 지금 그러게 목화수님 말입니다. 미소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막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남들 다 중간고사 볼 때 저 안 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루나님 울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간만에 넷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루나님과 제가 다음 회까지만 출연을 하고 저희가 모카솜님에게 토스하기로 했습니다. 모카솜님이 2인분 하실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니에요. 제목까지 3인분 하셔야 돼요. 잠깐만. 아니 루나님 루나님이 그럼 혼자서 2인분을 하고 계셨다는. 아니요. 이렇게 셋. 저 포함해서 3인. 네, 이렇게 제가 깊은 뜻을 못 알아들었네요. 네, 저도 모카솜님 몫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막상 없는 인간. 힘내세요 3인분.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또 깜빡하고 주제 주머니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멋있게 루나님이 막 전설의 검을 꺼내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시면서 룰렛 어플 있다고 이렇게 내밀어 주셨거든요. 소리도 나요. 신문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루나님이 룰렛 어플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두근두근. 그럼 지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방금 조작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중간에 멈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다시 어플 오케이. 효과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돌렸습니다. 네, 지금 어플이 굉장히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오색찬란하네요. 몇 번이 나왔을까요? 10. 10만? 정말 소리가 휘황찬란. 오! 12번은 보은님. 제가 냈어요. 네. 뭐예요? 뭔가요? 청소년입니다. 와.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네? 주제에 있네요. 근데 청소년은 제가 이제 왜 냈죠? 기다려봐요. 우리 왜 주제를 하면 맨날 왜 냈죠? 이러고 있는 이거 거죠? 제가 거기로 구글 폼으로 제가 직접 신청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요. 읽어주세요, 모카솜님. 모든 사람은 청소년일 때가 있는데 그에 비해 청소년들이 너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들과 부족한 왜요? 부족한? 잘렸어. 부족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거 괜찮은 진행인가요? 와, 그렇군요. 본인이 주제를 내신 본인이 괜찮으시다는데. 네. 그럼요. 네. 네, 주제 내주신 보이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들어온 주제들도 있었어요. 포고님이 학교에서의 퀴어 교육도 내주셨고 베르님이 학교라는 주제도 내주셨어요. 네. 오. 그래서 다 겹치는. 네, 베르님은 제가 학교한 청소년인데 다른 무성애자 분들의 학교에서의 추억 혹은 저는 학교에서의 이성애적인 폭력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함께 퀴어로서 무성애로서의 불편했던 점 등 비슷한 경험이 학창 시절에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학교 주제를 보내주셔서 같이 해보아도 될 것 같아요. 전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교에서의 퀴어 교육이라고 주제를 내주신 포구님 것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루나님? 저요? 눈 마주쳤어. 갑자기? 학교에서의 퀴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가르칠 기회가 생기신다면이라고 가로쳐 주셨네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오, 루나님이 그 사연 읽으실 때 나오는 그 새로운 인격 되게 간만에 만났네요. 아니 이거 제 인격 맞는데요? 아, 루나님의 인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오늘 굉장히 다들 하이 텐션이네요. 그러게요. 아 오늘은 배가 안 고파요. 저도. 저만 배고파요? 다들 배가 채워지면 기분이 안정이 되는. 네. 저 인간은- 육포도 먹고 왔어요. 육포 좋겠다. 돼지 와. 육포. 좋겠다. 마카오에서 친구가 사온 돼지 달달한 거 육포입니다. 그거. 완전 약간 좋다. 과일 향도 나면서 뭔가 오. 달달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진행 잘한다. 와 진행 잘한다. 네 이제 청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지금 저희 4명 다 청소년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저랑 보은님은 아마 청소년이었던지 조금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저는 어제 같이 생생합니다. 그렇군요. 저만 기억이 안 나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지금 막 제가 어제 교복을 입었던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모카솜님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뭐 그렇죠. 애써 받아주는 거 봐. 왜냐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 중학교 때의 기억은 원래 나 중학교 다녔나? 중학교를 건너뛰고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리는 없으니까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다녔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회고 방송. 회고 방송. 과거를 한번 들춰볼까요? 네. 각자 과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 듣는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완전 좋아요. 저는 일단 고백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인생에서 제일 암울했습니다. 너무 자유가 없었어요. 네. 뭔가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 때 진짜 제일 네. 뭐랄까 입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도 희망도 없고 네. 꿈과 희망까지 없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얘기를 하면 진짜 할 말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지 않나요? 거의 네. 최고 사각지대 수준 아닌가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제가 요즘 스쿨미트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쿨미트 목록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봤는데 네. 제가 졸업한 모교가 있는 거예요. 헉.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학교 내에서 네. 공론화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피해 사례들을 읽어봤는데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재학 중일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무디게 그것들을 그런 성적인 폭력을 제가 정말 얼마나 무디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네. 넘겨버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전혀. 그게 나에게 폭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네. 그 정도로 정말 청소년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바닥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동의해요. 이게 학교 밖 사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학교니까 마치 예외로 이건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네. 사실 옛날에 체벌 지금도 있는 학교도 있죠. 그쵸. 있는데 네. 없는데 몰래 하죠. 네.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시들조차도 체벌이 있는 곳도 있고 그거 사실 학교 밖에서는 폭행죄잖아요. 그쵸. 그렇게 때리면. 그쵸. 근데 네. 그걸 학교 아니니까 그건 체벌이고 교육이라는 식으로 예외 취급을 해버리는 게 참. 네, 저는 그게 교육이라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렇게 나의 의사랑 상관없이 맞으면서 그걸 배워갔는데 과연 사회 바깥에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당한 건데 나보고 남한테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사실 발달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교육 방법이고요. 교육 심리학에서 배우는데 네. 선생님들 다 배운 거예요. 체벌 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며 지금껏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직업인데 안 좋은 방법인 걸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로 몇십 년을 연구도 안 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통제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절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교육이 아니라 통제죠 진짜.
그래서 요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두발 자유화가 됐. 어. 그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저희 학교는 선도부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여고였는데, 네. 그러니까 여고니까 이래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명문 여고라면 지켜야 아. 한다 이런 식으로 치마 길이가 50cm가 제한이어서 이제 50cm? 네, 아침에 등교를 할 때 이제 선도부가 50cm짜리 자를 들고 자로 치마기를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딱 보기에 길어 보이는 애들은 그냥 가지만 이제 좀 짧아 보인다던가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 와서 자로 한번 재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이제 네. 아침 시간에 조례하기 전에 선도부가 진짜 정교를 돌면서 그 선생님을 대동하고 같이 그 교실을 다니면서 검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 선도부는 학생인 거 맞죠? 네, 선도부는 학생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비교육적이지 않나요? 그 선도부인 학생들에게도 솔직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입학했을 때 치마가 너무 짧게 나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교복사에서부터 우리 학교 네. 치마가 너무 짧게 나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다 걷어가겠다. 응? 그래서 응? 네, 그래서 그냥 그동안은 체육복을 입어도 허용해 줄 테니까 학교에서 교복 치마를 다 걷어가서 단체 수선해 준 적도 있었어요. 이게 학교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진짜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저는 진짜 겪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저도 당시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네. 있지만 원래 그런 것 같다. 우리 학교는 50cm가 원래 해야 되는 길이니까 뭐 애들마다 짧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교복사에서 먼저 그렇게 나왔다면 뭐 애들이 사비를 들여서 수선하는 게 나쁘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말 학교가 그 정도로 구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먼저 사회생활을 해봤으니까 너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래. 너네는 이걸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학생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제일 폭력적인 것 같아요. 네. 뭐든 강요할 수 있는 그 구조.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저 이제 밖에 나오니까 그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너무 이상한 거죠. 막 교무실 청소를 학생이 한다든지 이런 건 와, 정말 맞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그런 폭력적인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 몰래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저도요. 못했는데 저도요. 정말 바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용기 있고 네, 그래서 스쿨미트 하고 있는 사람 그 당사자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진짜 항상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두발 규정 있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없었어요. 아 부럽다. 전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저는 그 다니는 학교마다 달랐는데 처음에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거기가 귀미 5cm인 거예요. 저 길이 제한이. 3cm 3cm 가능? 안 가는. 3cm면 요거 2개인데 그럼 목 근처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짧아요. 뒷머리를 밀어야 가능한 길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 뒷머리를 민 적은 없는데 그냥 약간 좀 눈 감아주면서 눈 감아주긴 아슬아슬한 하는데, 길이까지는 네. 되고 그냥 다들 엄청 짧은 단발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5cm였는데 거의 자로 쟀었던 것 같고 그걸 그 근데 저는 안 그래도 그 두발 규정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머리를 짧게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근데 이제 냅두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귀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반쯤 민 적이 있었어요. 반삭 말씀이신가요? 근데 위에는 좀 남기고 이제 뒤쪽을 투블럭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뒤쪽을 많이 짧게 이렇게 뒷머리 옆머리를 많이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반쯤 밀고 네. 근데 그때 혼났어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5cm 안 되는데 맞아. 반항하는 거냐고. 짧아도 뭐라 그러고. 맞아. 삭발하면 무조건 반항하는 거냐면서.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저 5cm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누가 봐도 안 되긴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좀
선생님들이 맞아, 그 머리가 길어질 때까지 되게 한 번씩 이렇게 수업 시간에 괜히 막 이렇게 반항아가 있다는 식으로 막 쪽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전학 가고 나서 제가 있던 학교가 두발 자유화가 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전학 간 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졸업한 중학교가 두발 자유화가 되고 아. 고등학교도 원래 머리를 묶으면 왜 15cm인가 20cm까지 가능하다 막 이런 맞아요. 네. 규정이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두발 자유화가 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두발 자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지금 두발 자유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러니까 엄청 심한 염색, 엄청 심한 파마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갈색인 애들은 나는 자갈입니다. 자연 갈색입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 정도까진 봐줬는데 그래서 방학 때 엄청 심한 탈색을 했던 애가 있는데 네. 개학 날에 그냥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바로 검은색 머리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검은색 머리로 하고 온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화장을 못하게 하잖아요. 아. 했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화장을 하는 게 약간 또래 사이에 규범처럼 되어가지고 되게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닐 땐 화장을 안 하는 게 기본이었고 하면 노는 애 아니면 이상한 애 저도 가능하 이거여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괴한 게 많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화장을 했나를 확인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번씩 쓸어보기도 하고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선생님 손을 씻으시는 거죠? 씻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선생님 손이 지나간 자리로 이렇게 트러블이 떴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그 담배도 못 피게 하니까 손냄새를 맡아보시는 게 전 그렇게 싫었어요.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해보려고. 그것도 약간 사람을 가려가면서 확인을 하세요, 선생님이. 그게 너무 약간 싫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면 담배를 안 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담배를 핀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한 번 그 몸에서 담배 냄새 너무 심하게 나서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제가 PC방에서 뭘 프린트 해왔다 이러니까 바로 믿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공부를 좀 덜 하거나 약간 선생님 말을 좀 안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잡아서 막 손 냄새를 맡아보고 막 진짜 온갖 막 소지품 검사도 하고 차별을 해가면서 했던 것도 되게 웃겨요. 네, 그게 제일 진짜 너무 많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안 혼나고.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이제 흡연자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모범생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심을 안 해서 그 친한 친구의 담배를 제가 숨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냄새 난다. 너 이상하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해서 너 가방을 털겠다 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반에 미리 잠입을 해가지고 걔 담배랑 라이터를 숨겨주고 제 가방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담배가 뭐라고 이렇게 비밀 작전처럼. 그러게요. 청소년 피면 안 되면 성인도 못 피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몸에 나쁜 건 사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발달에 나쁘냐와 질환을 발생시키냐 그 차이지. 그냥 금지해도 될. 이건 너무 흡연자분들한테 폭격을 맞을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네, 식이라면 안 될 거면 금지를 안 될 거면 아예 전체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흡연 부스 같은 걸 차라리 열어줘서 제발 화장실에서 좀 안 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화장실. 화장실에 엄청 폈죠. 아니 비흡연자는 무슨 죄인가? 맞아요. 숨어서 펴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그렇죠. 피는 건데 비흡연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3학년 교실은 그 학생부가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에 가고 차라리 그럴 거면 흡연 부스 하나 만들어주지. 저희 학교 CCTV 달았잖아요. 화장실에는 아니고 뒷뜰에 선생님들이 담배 피는 곳에 선생님들이 피는 것 치고는 담배 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CCTV를 다 켰는데 다 사각지대에서 폈죠. 참 다 소용없어요. 다 막 그렇게 감시하려고 해봤자 세상에 몰래 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못 피게 해서 더 피는 사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저랑 같이 담배 많이 피우던 친구들 중에 그냥 졸업하고 끊은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 피게 하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필 수 있는데 청소년은 못 피게 하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어른의 전유물 같으니까 피우고 술도 마시고 술이 뭐라고 솔직히 그렇게 수학여행에 숨겨서 가겠어요. 맞아요. 못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저 정말 처절하게 숨겨서 갔었거든요.
막 음료수 그 병 따가지고 허쉬 초콜릿 드니까 날개 따가지고 그 안에다 넣었어요. 그렇게까지. 띠용. 그럼 아무도 그 안에 술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입구가 안 따져 있으니까. 학교마다 그런 팁들이 있었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팁들. 전에서 내려왔어요. 네, 술이나 담배를 어떻게 숨겨서 수련회에 가느냐 뭐 이런. 그래서 과자 봉지를 뜯어서 안에 술을 넣는다. 그 다음에 여고였으니까 고데기가 있잖아요, 다들. 아, 그래서 저 그거 고데기로 지져서 지지면 다시 감쪽같이 밀봉이 된다. 근데 액체면 티가 나지 않아요? 들어보면 확 이상할 텐데. 근데 그러니까 뭔가 여고라서 그러니까 짐을 다 뒤지면 우리가 속옷 있어요 이러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딱 봐서 과자 봉지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짐 지지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갑자기 느꼈어요. 남의 소지품을. 그쵸. 근데 어. 그쵸. 많이 이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여고니까 수련회 갈 때마다 짐 뒤지는 거 너무 크리피하고 왜 저희 하필 지금 처음 깨달았어요. 뒤지는 사람들도 여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학여행을 근데 안 여성이 가서 뒤져도 이상하긴 마찬가지. 이상하기 그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끔찍스. 그냥 솔직히 거기 가서 수련회 가서 막 기합 받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긴 그러네. 한데 이미 수련회 자체가 이상하네요. 놀러 갔는데 조교들이 놀러 왔냐 이러고 아, 맞아. 놀러 왔다고 놀러 왔다고 놀러 온 건데 내가 돈 놀려고 돈 내고 온 건데 밤에 막 복도 지나다니면서 안 자는 사람 이런 그것 때문에 맞아, 맞아. 자답게 말투 그것 때문에 자답게 막 그래서 안 갔어요. 잘했어요. 아니, 현명함.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데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야서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되게 쿨하게.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좋네 하면서. 저희 학교는 뭔가 수련회를 안 가거나 할 때도 뭔가 사유가 굉장히 있어야 하고 뭔가 맞아요. 학교의 단체 활동에 왜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 그거 사유 저희 선생님 만들어 주셨어요. 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좋으셔서. 네. 선생님께서 그럼 너는 할머니 집 간 걸로 처리할 테니까 거기 갔다 와라고 인증샷 하나만 찍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좋네. 집 앞 1분 거리. 넘나 게이드. 좋았고. 보통은 막 수련회 못 가면 학교를 나와서 더 자습을 빡센 수업을 시키잖아요. 한다던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이고 수험생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진짜 너무 대단하고 다들 진짜 정말 잘 버티고 있구나. 어떻게 진짜 살아남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봉기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아. 저 다시 만약에 돌아가면 봉기 일으킬 거예요. 다시 그러고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저는 화나서. 진짜 대학 입학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입시 거부. 너무 힘들었어서. 저는 그거 고3 때 터트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국 그때는 머리 그냥 과하게 염색하고 그냥 학교 교복 안 입고 그냥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반항이라는 게 너무 없어요. 염색하고 교복 안 그러니까, 입는 너무 정도라니. 슬퍼. 이게 너무 막 진짜 반사회적으로 누굴 때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머리를 바꾸고 내 옷을 마음대로 입는 게 반항이 되다니.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때리잖아요. 청소년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부모와 선생에게는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큰 거대한 폭력이니까. 네. 슬프네. 그럼 혹시 퀴어로서 힘들었던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신가요? 퀴어로서요? 네. 윤리 시간이 너무 싫어요. 왜요? 나 알 것 같아. 왜요?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 문제 다룬다던가 뭐 그런 거. 동성애라고 써 있으면 동성애 찬성이 있고 반대도 있어요 거기에. 아 맞아 그런 거 토론 주제로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데. 세상 네. 끔찍한. 저는 문과였거든요. 네. 문과였고 문과 과목 중에 잠깐만 사회 과목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생윤 맞. 생활윤리. 생활과 윤리입니다.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재수할 때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3 때까지는 한국사라는 과목을 했는데 재수할 때 갑자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 때죠. 네,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완전 한국사였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를 뭘 하지? 그래서 재수할 때 새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예 파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성 정체성에 관한 파트가 있는데 기껏 해봐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안 절대 좋아요. 아니고 수능 문제에서도 여태껏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에서 3번밖에 안 나왔고 관련 문제가 그리고 나와봤자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근데 트랜스젠더의 설명이 너무 크리피한 거예요. 왜요? 막 그냥 그게 성전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 그걸 성전환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트랜스젠더를? 그냥 자기의 성이 아니라 혹 남성이 혹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타고난 성은 그들의 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네, 설명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세상 맞아요. 끔찍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 뭐야 이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손님 표정 나. 이과라는 게 이럴 때 참 좋아요. 그때 진짜 멘탈 터진 적이 있어요. 저 지금 실시간으로 멘탈 터지고 있어요. 아니 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혐오 발언할 때 그 이상한 발언을 하는 애들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나 이랬는데 바로 교과서에서 배운 거라니. 국가교육에서 이게 공교육에서 이런 걸 저는 그래서 충격적이지 안 배워서 않습니까? 몰랐는데 그 다른 톡방에서 분이 오늘 저 생활교육 책 봤는데 정말 끔찍한 걸 봤다라고 알려주시길래 마침 네.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되었네요. 와 정말 충격이다. 저는 아마 저랑 다른 교육 과정이실 거예요. 저 때는 아예 그런 파트 자체가 없었어서 수업 시간에 네.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았기 진짜 때문에 저도 그냥 없는 네. 존재처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시적인 혐오는 수업에서는 오히려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혐오적인 분위기? 그 또래들을 모아놓으니까 왜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따돌리고 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고 왜 누군가와 되게 친하게 다닌다 이러면 레즈비언이다라고 소문을 내고 따돌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무성애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네. 저는 그때는 되게 유성애자 하이퍼섹슈얼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사실은 성적인 얘기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룹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그룹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던 거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남자친구 얘기 절대 애인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친구 얘기입니다. 남자친구 얘기에서 이제 그들과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느냐 진도 맞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걔랑 말이다. 잤느냐 이런 것들을 꼭 얘기를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과시를 해야 그 그룹에서 실세가 됩니까? 예, 권력에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른처럼 막 와. 너무 나는 더 끔찍했어요. 안다 이런 거. 와.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저는 그렇게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걔랑 어떻게 했어 이거를 계속 과시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밖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압력을 주는 유성의 중심적 압박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걸 계속 성적인 부분이 좋은 것처럼 과시하고 있으니까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저 뚜벅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되게 평안하게 지나갔고 친구들도 연애하는 애들 하고 안 하는 애들 안 하고 별로 걸리적거린 게 없었던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말이 이제 친구들끼리 왜 막 그래 소위 남자친구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 없는 친구가 이제 애인과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는데 한 명이 걔네는 했을까? 이러는 거예요. 없는 애. 근데 대답이 제일 충격적이야. 1년 넘었는데 했겠지. 이 말을 듣고 그때 저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나 다시 얼른 집으로 가서 영상을 틀고 학습을 해야겠다.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성숙한 취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포르노 서로 보여주고. 전 보여주진 않았어요. 저도 남에게 제 친구들 보여주진 그러진 않았어요. 내 친구들 되게 좋은 애들이었구나. 맞아. 그리고 여고니까 약간 뭔가 남자 아이돌들을 굉장히 네. 좋아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넌 누구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을 안 파면 뭐 어쨌든 다른 건 파고 있겠지. 근데 전 그때 뭔가 파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넌 누구 좋아해? 나 그때는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없는데 약간 이러면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화에서 배제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애들이 이제 뮤비를 틀어놔요. 네. 막 뮤비나 무대 영상을 틀어놓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여자밖에 없어서 음기가 가득하니까 저 스크린으로 양기를 받는 거다. 막 이런 느낌.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그때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안 들은 게 삽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 막 남자 아이돌들이 막 복근을 까고 막 무대를 하면 애들이 막 꺄 이러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네. 아닌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닌 애들이었고 저는 뭐야 이러고 눈 가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유성애 중심적인 뭔가 그런 연애 중심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했고 제가 이제 어떤 그룹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럼 넌 누구랑 사귀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애랑 사귈 수 있으면 사귈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게 연애랑 상관이 있나 네. 해서 뭐야? 뭐 좋아하면 사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한 플로우. 이게 호감들을 다 구분을 안 하고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이돌들이 스캔들 터지면 팬들이 난리 나는구나. 최애는 최애일 뿐인데. 아 그렇네. 저 이제까지 왜 그러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야 납득.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무성애자로서 학교에서 겪었던 일이라면. 그러면 아까 그 퀴어 교육이라고 나왔던 것 중에 어떻게 학교에서 퀴어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까요? 이건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일단 방금 그 생활과 윤리 내용부터 다 뜯어 고쳐야죠. 그렇죠. 파트가 생긴 건 그렇게는 아닌 좋은데 걸로. 파트가 생긴 건 좋은데 내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 좀 상상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소수자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적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종류의 소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나도 그런 종류에 속할까? 아무도 말하지 않은 라벨링 되지 않은 뭔가에 속할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교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먼 일이겠죠. 그렇겠죠. 우리 약간 뛰기 전에 나는 거 생각하는 느낌. 살고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좋은 교육이라는 게 네. 어떤 좋은 선생님 개인에게 기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아니라 똑같은 학교를 나와도 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쁜 네. 경험이 없었어. 라든지 나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서 나쁜 경험을 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생활과 윤리를 만약에 지금 예시로 들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되게 크죠. 근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그게 진짜 너무 큰 네. 사고방식을 심어주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육 과정의 문제가 그렇게 선생님 한 명의 개인에게 너무 기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실 그렇게 기댄다는 건 커리큘럼이 안 좋다는 소리인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도 나쁘지는 않아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면 나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생윤을 맹기하셨는데 생윤은 보통 이과가 안 배우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다 그런 이성의 중심성이라든가 성별 유분법에 좀 경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좋지 않아요? 초등학교? 조금이라도 일찍. 사실 근데 초등학교 때도 이미 애들이 성별 유분법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빠르게 학습해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아는 친구의 아들이 1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 양꼬치집에 같이 갔는데 제가 맥주 마시는 걸 보고 여자도 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8살인가? 정적 어떡할 거야? 8살. 8살이구나. 어쨌든 그때 걔 부모도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디서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걔는 이제 엄마가 술을 안 마시고 아빠가 술을 마시니까 플러스 밖에서 이 배워온 모델링들에 의해서 여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고 학습을 해온 거예요. 이미 8살인데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여자도 술 마실 수 있고 내가 너네 아빠보다 잘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자기 이론에 좀 네. 자기 이론에서 안 맞고 약간 자기가 무안을 당하는 것 같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딴창 피웠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네. 제가 담배 피러 나갈 때 여자도 담배 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일부러 이러는 순간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 친구는 마찬가지로 남자들만 담배를 피는 걸 본 거죠. 네, 그런 세상 충격이다. 요즘에 여성과 남성의 흡연율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는데 나긴 나는데 그것보다도 여성들은 숨어서 피우니까요.
왜 왜냐면 그렇게 숨어서 피울 수밖에 없는 게 길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은 여자면 시비 건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많죠. 아직도 많고. 흡연 부스에 들어가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시선이 몰려요. 아직도 여자로 보이니까 얘는 치마를 입었는데 흡연 부스에 들어왔네 이러고 시선이 쫙 몰리고 내가 겉담 하나 속담 하나를 보고 있어요. 저는 겉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곳에선 속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끔찍하다. 그들의 진짜. 기대에 부응해주기 위해서. 참. 그리고 반대로 좀 화장실 문제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성중립 화장실 좀 맞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부터 성중립 화장실에 익숙해지면 솔직히 성중립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네.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진짜 크겠네요. 플러스 10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성중립 하나 개인 있는데. 탈의실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공용 탈의실 좀 만들지 말으시고. 탈의실이 있어요? 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탈의실이 정말 남여 해놓고 그 방이 이거 지금 녹음실 방 한 4개쯤 합친 수준인데 그냥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갈아입는 거예요. 네. 전 탈의실 없이 교실에서 다 저도요. 갈아입었어서. 교실에서 갈아입은. 저 중학생 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이제 남자애들이 나가거나 여자애들이 나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머지 애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이렇게 하거나 네. 이제 여고 때는 그냥 다 갈아입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겉으로 패싱되는 성별 때문에 남고나 여고에 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폭력적인 것 같아요.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새로운 지점이네요. 저는 비슷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네. 재수학원 알바를 갔었대요. 그거 전거 같은데. 보은님이에요? 그 출입문 나눠진 거 맞아요. 제가 그 방송에서 밥 먹는데.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제일 충격인 곳 중 하나. 네 맞아요. 입구 맞네. 나눠진대. 그러니까 밥 먹는데도 남녀를 나누는. 그걸 왜 나누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그냥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 생각났어요. 재수학원, 기숙학원 같은 데에서 네. 이제 남녀가 연애할까봐 반도 나눠놓고 약간 그런 거 진짜 심하거든요. 네. 정말 크리피하다. 진짜. 반 나누면 연애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치. 5월은 저희 언니가 기숙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약간 5월쯤 되면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연애의 계절이라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많이 막 거기서 외로우니까 다 막 사귀고 그런다고. 반 나눠봤자 뭐해. 근데 거기서 그래서 남녀 말하면 벌점도 주고 그랬대요. 남녀 말을 하면 벌점을 준다고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뭐야 그러면 너무 웃긴 게 아니 동성애자는 그중에 동성애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쵸. 동성연애는 괜찮고 이성연애는 안 되나? 너무 그러니까 이성을 떼어놓으면 연애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 웃긴 거죠, 거죠. 이미. 그쵸. 이미 그래서 이미 남여로 구분한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남녀 화장실은 나뉘어 있고 사람들은 다 이성애를 가정하고 약간 동성애자처럼 보이는 애가 있으면 따돌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되는 거죠. 이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편견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제가 졸업한 지 오래되고 나서 중학생을 만나서 좀 오래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인생 망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진짜요? 한대요. 왜? 그래서 저도 그 세상에. 말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걔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너무 못 쳤다. 잘해야 된다. 이래서 잘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렇게 막 자기를 그때 되게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왜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하잖아. 이러길래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쌤들이 다 그런다고. 진짜 왜 그러냐?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도 학교에서 그런 말까진 봤거든요. 뭐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의 남편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거. 그것도 있잖아요. 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아 진짜 근데 여러모로 여러모로 개판이다. 최악이죠. 직업 비하에다가. 최악이야. 공장이 어디가 어때서. 왜 그러냐 진짜. 방금 그 말 듣고 너무 크게 충격받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발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그지 같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자꾸 어제 저희 얼마 전에 목가수님이랑 만나서 한 이야기가 1학년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상하게 들이댄다고 그게 약간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는 그 편견 때문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약간 했었거든요. 연애를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연애든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있다가 1학년 때 터뜨리는데 너무 이상하게 터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의 문제가 다 너무 이성애 중심적인. 제발. 그 약간 글로 배운 연애 같은 글과 드라마와 만화로 배운 연애 같은. 하지 마. 아니 A 로맨틱이고 그런 사람들 진짜 완전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연애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 정말. 근데 그게 진짜 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 전에 네. 청소년일 때 다 들어오고 배운 것들이라서 네. 참.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열심히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고등 래퍼라고 아, 그 모 방송사에서 하는 음악 방송사에서 하는 힙합 프로그램인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래퍼들이니까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가사를 직접 쓰잖아요. 그걸 쓰다 보니까 확실히 진짜 세대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느꼈던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오는 짜증남하고 지금 세대가 느끼는 짜증남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청소년 정책을 만든다면 예전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겪었던 청소년기에 맞춰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봤자 지금의 청소년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세대별로 겪는 그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참정권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필요한데. 너무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투표권도 아예 투표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뭐 이제 진짜 왜 9시 이후에 하는 진지한 토론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는 진짜 방청석에서 있다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정도지 진짜로 청소년을 불러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건 EBS나 이런 곳에서밖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정책 관련해 청소년의 얼굴 자체를 보기 힘들잖아요. 좀 슬프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어른들이 말해봤자 그건 자기 세대한테 맞는 탁상 공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건 그거는 지금 성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꼭 잘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녹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5분 마무리 시간을 생각 안 하고 네. 그거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언제 알람을 맞추셨나요? 5시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이번화였습니다. 왜 이렇게 네, 누나님이 입으로 울려주세요. 띠르롱. 뾰로롱 띠리링 해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청소년 이야기를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다들 자기가 겪었던 불만 토로였던 네. 것 같아요. 불만 토로했고 예전에 어디 단체 가서 물어봤는데 청소년 알바하면 그 알바 같은 것도 조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퀴어 문제라던가 여러 부분으로 뜯어 고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인권은 사실 안 뜯어 고칠 걸 생각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제가 진짜 옛날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네. 선생님이 자꾸 고등학생은 인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야? 근데 저는 그게 반복 학습이 되니까 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애들한테 가르쳐야 할 기회가 있으면 고3은 인권이 없다를 저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너무 저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해로워. 근데 저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지 마요. 그리고 세상 너무 끔찍한데 네. 그걸 말하고 있는 내가 너무 좀 안 좋은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그게 약간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탄압들을 받아들인 게 자연스럽게 내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교육이 중요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정말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실감성을 느낀. 우리 대에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좀. 탄압들. 네. 여러분 근데 어렵겠지만. 저희가 안 한 게 있어요. 뭐요? 네, 오늘 녹음이 나갈 때 이제 내일 바로
프라이드 페어가 있는 날이죠. 맞다. 완전 까먹고 있었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키퍼랑 제주 키퍼도 이제 지나갔고 광주 키퍼 마저 지나갔는데 아, 저희가 언급을 그러네요. 안 하고 시작을 했네요. 저는 제주랑 부산에 둘 다 못 가가지고 저도 못 가고 이제 초님이랑 광주를 갔다 갈 왔어요. 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을까요? 맞습니다. 가서 부스를 내고 재밌게 놀다가 재밌었죠. 광주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 5.18 광장에서 저희 산초튀김 먹고 왔어요. 그런 걸로. 꼭 드시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 다음에 상추튀김 맛 물어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할 때 부산 키퍼가 밀어준 줄 모르고 이제 10월 6일이었는데 이제 태풍 때문에 한번 미뤄졌죠. 네. 그래서 10월 13일로 미뤄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부스를 내려다가 못 내게 됐고 네, 못 너무 내려가야 아쉬워요. 되는데 네. 안타까웠어요. 정말 신명나게 너무 놀고 재밌게 싶었는데. 놀았다고 그러던데 네.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부러워. 네. 아무튼 네. 프라이드 페어에도 저희 무대 부스가 나가서 뭐 하나요? 네, A 로맨틱을 주제로 우리 확정인 거죠? 네, 네. 맞아요. 왕! 10월 27일에서 2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프라이드 페어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 이제 무대 소속 양철 인간즈 팀이 참여를 하니까 많은 관심을 양철 가져주셨으면 네. 인간즈예요? 네, 무대 이제 무로맨틱 소모임처럼 네. 만들려고요. 프라이드 페어를 계기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로맨틱 관련된 굿즈들을 파는 건가요? 네. 오. 그 무로맨틱 소책자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냥 되게 만화랑 글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실어봤고 솜님이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어머. 저희 둘이 함께 만든 네. 만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무로맨틱 호랑이 배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 고퀄리티예요. 그 전설의 진짜 이뻐요. 진짜 실물 깡패. 스티커도 이뻐요, 여러분. 스티커 진짜 저는 아직 스티커 실물을 못 봤는데 진짜 금속광이 나는 스티커. 금속광이라고요? 정말 금속광 빨려드는 디자인. 디자인. 진짜. 저 좀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꼭 구매해 주세요 이번에. 이번에는 소원이 아니라 구매죠. 네. 페어니까 이제 구매라는 워딩을 쓸 수 있다는 게 편안하네요. 네, 그래서 내일 진행되는 프라이드 페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 페어에 이어서 저희가 무성애자 인식주간 AAW 기념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뭐죠? 이 솜님이 얘기해 주시면 뭔가요? 되겠는데? 네, 제가 AAW 기간을 기념을 해서 이제 할로윈도 있고 해서 할로윈 파티를 기획을 할까 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무성의 가시화 주간인 AAW 내내 홍보를 하고 이제 30명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여서 함께 즐거운 무성의 할로윈 파티를 하도록 합시다. 두근두근. 저 막 다른 생물로 변해서 가도 되나요? 어머, 네, 그렇죠. 하실 수 있다면 언제나 환영이래요.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가겠습니다. 인간 설레네요. 전용 아니고요. 네, 비인간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할로윈이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몇 화죠? 무방한 이야기 13화였고요.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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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마지막. 네, 지금 모카솜님이 열심히 저한테 무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화가 시즌 3의 마지막 화라는 것을. 네, 저희 좀 더 멤버 교체와 함께 좀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멋있게 꽝꽝꽝 하면서 나오겠답니다. 꽝꽝꽝. 뚜벅촌인가 모카솜님이. 오가고 할 수 있을까요? 꽝꽝꽝까진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즌 3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오겠고요. 저는 무방한 이야기의 보은. 루나. 모카솜. 뚜벅추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